안녕하세요, 파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와인 글라스 데이 9회차 후기 영상입니다. 먼저 와인 리스트 같은 경우는 프랭크 봉빌의 유니송 그랑크리 넘빈티지, 그리고 제라드 슐러의 게브르츠 트라미너 빌드 2023년, 테으세 막산의 레상 페트르트리 2022입니다. 자, 먼저 프랭크 봉빌의 유니송 그랑크리 넘빈티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글라스 와인 참석하셨고요. 역시나 세 잔 글라스로 서비스해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샴페인입니다. 샴페인이고 프랭크 봉빌이라고 하는 샴페인 하우스인데, 얘네들 하우스를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조금 국내에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좀 큰 하우스로 생각하셔서 네고시안 샴페인 하우스로 많이 알고 계신데 아니고요. 직접 포도를 키우고 재배하는 형태의 RM 네골탕 마니토랭 샴페인 하우스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얘는 아비지라고 하는 샤론의 마을에 있어요. 특히 이 아비지 마을 같은 경우에는 옆에 보시면 이제 그랑크리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샴페인에서 그랑크리 마을이고요. 근데 그랑크리라고 하면 굉장히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부르고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샴페인의 그랑크리는 조금 마을에 등급을 부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이제 프랭크 봉빌의 유니송이라는 큐베고요. 프랭크 봉빌에서 출시하는 NM 멀티 빈티지 샴페인인데 2017년과 2018년이 섞여 있는 그런 샴페인이고, 한 4년 정도 2차 병속성을 거치고 출시되는 샴페인입니다. 그래서 봉빌에서는 조금 병속성 기간이 좀 긴 편이고요. 이렇게 길게 가져갔을 때는 커스트한 느낌이라든지 효모 뉘앙스들이 잘 날 수 있는 그런 샴페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이스팅 한번 해보시죠. 네. 먼저 색상 같은 경우는 연 노란색으로 좀 보이는 편이었고, 향은 갈변된 사과와 약간의 브리오슈가 섞여 있는 향처럼 느껴졌습니다. 맛은 향과 다르게 레몬 맛으로 많이 느껴졌고, 약간 둥근 송곳 같은 그 이미지에 끝은 뭉뚱하지만 약간 쫙 찌르는 형태의 산도로 좀 느껴졌습니다. 입안에서 이제 우물우물 했을 때는 이제 기포가 상당히 이제 자글자글하게 느껴졌습니다. 확실히 제가 생각했던 이 가격대에는 항상 기본기를 잘 지킨 그 수문장 같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와인은 제라드 슐러의 게브르츠 트라미너 빌드 2023년입니다. 두 번째 화이트 와인은 저희 또 가게 글라스데이 단골 손님 제라드 슐러 파트님이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또 그 생산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마 앞서 드셨던, 예를 들면 오렌지 와인, 피노그리 오렌지 와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리슬링, 일반 빌드 그런 큐베가 다르게 얘는 조금 접근성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슐러 중에서는 호불호를 많이 타지 않는 그런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품종은 이제 게브르츠 트라미너라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게브르츠 트라미너를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잘 상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알자스죠. 얘는 이제 프랑스 알자스에 있잖아요. 알자스에는 4가지 로블 품종이라고 해서 고급 화이트 품종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리슬링이랑 피노그리 그리고 무스카데와 함께 게브르츠 트라미너가 미술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브르츠 트라미너는 화이트 중에서 굉장히 아로마틱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진한 느낌의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조금 화이트가 날카로운 시트러스 중에서 레몬이라든지 그런 풍미가 많다면, 얘는 조금 날카로운 산도와 함께 단 느낌이 있어서 약간 자몽에 가까운 그런 향들이 잘 나고, 조금 또는 노란 과일들, 살포라든지 복숭아의 느낌들도 잘 나는 그런 와인입니다. 무게감이 조금 있는 와인이에요. 한번 테이스팅 해보시죠. 먼저 색상은 약간 탁한 빛을 띠는 오렌지 와인 색으로 보였습니다. 향에서는 내추럴 와인 특유의 그 아세톤 향과 잘 풀린 자몽 향이 메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안에서 들어왔을 때 약간 느껴지는 살짝의 단맛, 그리고 그 속에 이제 산미가 좀 쏙쏙쏙 박혀 있는 느낌을 받았고, 피니시에서는 약간의 그 곡물 뉘앙스와 목구멍을 약간 간질거리면서 지나가는 거친 산미가 이제 그 끝맛을 화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시고 드는 생각은, 제가 이제 앞서 마신 피노그리 새끼배보다는 훨씬 대중적이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 그래도 개인의 선호가 상당히 반영되는 와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피노그리 리저브의 단맛이랑
그 리슬링 빌드의 그 내추럴 느낌이 서로 합쳐놓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와인은 테으세 막산의 레샹페르트리 2022입니다. 세 번째 와인이고요. 세 번째 와인은 프랑스 보르고뉴의 피노누아입니다. 테우세라고 하는 메이커고요. 테우세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그보다 이 와인을 메이킹하는 메이커 마크 소야드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마크 소야드는 현존하는 이제 가장 왕성하게 프랑스 보르고뉴에서 양조를 전담하고 있는 비조의 제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비조 와이너리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자기의 와인을 전개하고 있는 그런 와인 메이커이면서 포도밭 관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얘가 좀 재밌는 게 그 디종시에서 디종시 소재에 있는 약 8헥타르, 1헥타르고 하면 3,000평입니다. 그래서 24,000평 정도의 어떤 포도밭을 디종시가 구입을 한 다음에 이 포도밭에서 양조를 전담해줄 어떤 메이커를 선출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프랑스판 그 슈퍼스타 K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비오다이나믹 농법, 화학비를 사용하지 않는 농법을 사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가족이나 본인 소유의 포도밭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젊은 생산자여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양조가 끝난 포도를 한 1년에 2,000병씩 기종시 약품하는 조건 등등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000평이라는 포도밭을 공짜로 쓸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겠죠. 근데 그 어떤 오디션에서 결국 위너는 마크 소야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크 소야드 같은 경우에는 길조 스타일이라고 하죠. 이게 전송이 발효, 펄클러스트라고 얘기하는 전체 송이체 발효를 조금 하고 와인 자체가 조금 힘있고 단단한 느낌보다는 조금 섬세하고 조금 화사하고 균형감 좋은 와인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우세는 마크 소야드가 그 대학에서 그와 함께 공부했었던 친구와 만드는 얘는 메종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크 소야드가 도멘티크라라고 이야기는 아까 디종시 소유의 그 자기 양조장에서 양조를 100% 전담을 하고 대신에 메종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포도를 가져와서 사서 이렇게 진행할 텐데 그게 바로 그 현재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친구가 그 운영을 하고 있는 친구가 관리가 하고 있는 포도밭에서 포도를 가지고 양조하는 그런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산의 빌라주 분들에 해당하고요. 이 와인 한번 보시면 색깔도 약간 퍼플이 조금 감돌고 그리고 약간 인삼이나 도라지 뉘앙스의 그 줄기 느낌도 잘 나면서 조금 가볍고 균형감 좋은 와인을 마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뵙기 합니다. 먼저 색상 같은 경우는 이제 보랏빛이 강한 붉은 색이었습니다. 향 같은 경우는 찐 홍삼이 메인으로 해서 이제 장미향과 붉은 과실향이 이제 조금 섞여 있는 느낌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홍삼향이 조금 더 강해지다가 갑자기 이제 장미가 치고 올라오면서 그 향이 복합적으로 바뀌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맛에서는 이제 붉은 과실향과 주시함이 느껴졌고 이게 타닌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게 산미랑 잘 버무려져서 그런지 크게 튀는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니쉬에서도 이제 아까 향에서 말씀드렸던 홍삼이랑 장미를 이제 손으로 좀 잘 버무려져 놓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이 좋게 이제 피어스트의 슈페트 부르근더랑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피어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걸 빠르게 고점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조금 길게 끌고 가는 형태를 보였다면 테우세 같은 경우는 첫 입에도 물론 맛있었지만 시간을 들여서 그거를 점점 풀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탁 올라가는 그런 상승 곡선 같은 느낌을 보였고 제가 2시간 정도 그 와인을 마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테우세가 그 2시간이 지난 모습도 아직 조금 더 고점을 보여줄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또 제가 기회가 된다면 한 병 사서 오랫동안 좀 시간을 두고 마셔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9회차 글라스데이 와인을 마셔보았는데요. 유니송은 언제 마셔도 항상 기본은 할 수 있는 샴페인인 것 같고 제라드 슐러는 역시나 쉽지가 않구나. 개인적으로는 대중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호불호의 영역에 아직 있는 것 같은 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우세는 고점을 조금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
와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1등은 이번에는 테르세 막사네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영상에서 나온 와인들을 마셔보셨다면 댓글로 후기를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